안녕하세요.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기업 실무자를 위한 탄소 인벤토리 구축 실전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을 직접 계산하는 실무 기술을 함께 익혀볼 겁니다. 흔히 탄소 배출량 계산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한 공식을 써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사실 탄소 인벤토리 구축의 핵심은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 회사에서 쓴 연료와 전력 데이터를 꼼꼼히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기준 최신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계산 원리와 데이터 수집 노하우를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회사에서 올해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나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남에게 맡기기 전에 최소한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검증도 가능한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 귀찮은 계산을 직접 해봐야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만약 우리 회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적힌 탄소 배출량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외부 검증을 받을 때 데이터에 근거를 대지 못해 당황하는 실무자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탄소 인벤토리를 직접 구축해보면 어디서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지 핫스팟이 보이고 그래야만 효율적인 감축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탄소 계산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활동 데이터 곱하기 배출 개수, 이 공식 하나면 사실상 끝이거든요. 하지만 이 단순한 공식에 들어갈 숫자를 찾는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강의는 인벤토리를 처음 만드는 실무자, 보고서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맞춰져 있습니다. 15분 동안 인벤토리의 절차, 데이터 수집, 그리고 실질적인 산정 연습까지 마스터할 수 있도록 아주 밀도 있게 구성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탄소 인벤토리가 대체 왜 필요한지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은 확실히 4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인벤토리 구축 절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 배출량을 관리할 건지 경계를 잡고 연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둘째, 데이터 수집 역량이 생깁니다. 우리 회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력 고지서, 연료대장 같은 원천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셋째, 배출량 계산입니다. 활동 데이터의 배출 개수를 곱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즉 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직접 산출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록 남기기입니다. 외부 검증기관이 왔을 때 이 숫자는 이래서 나왔습니다 라고 증빙 패키지를 탁 내놓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질문에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과정은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파트 0에서는 왜 탄소 인벤토리가 우리 회사의 생존 전략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큰 그림을 그려보고 파트 1에서는 인벤토리를 구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표준적인 절차를 다룹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할지 그 경계를 정하는 법이 핵심이죠. 파트 2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실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원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가장 기대하시는 실제 계산 실습이 이어집니다. 공식을 대입해서 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시간이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통합 실습을 해보며 당장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서 해야 할 다음 행동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흐름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데이터 전문가가 되어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파트 0, 왜 지금 탄소 인벤토리인가입니다. 여러분,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우리 회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종류별, 배출원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목록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의 탄소 가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를 왜 6단계나 거쳐서 만들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경계를 정하고 기준 연도를 정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계산하고 보고하고 검증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 소유의 공장만 계산할지 아니면 임대 사무실까지 포함할지 이 기준이 흔들리면 결과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많은 분이 계산하는 방법론 자체를 고민하시는데 사실 곱셈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어디까지를 우리 회사 배출량으로 볼 것이냐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지금 그 경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인벤토리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를 한번 실감나게 비교해 볼까요? 인벤토리가 없는 회사는 앞이 안개 속입니다. 어디서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모르니까 무작정 조명을 LED로 바꾸거나 비효율적인 조치를 하느라 예산만 낭비하기 일쑤죠. 반면 인벤토리가 있는 회사는 핫스팟을 정확히 압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공정 여론에서 배출 비중이 70%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공정 효율부터 개선하자라고 우선순위를 딱 정할 수 있죠. 특히 요즘은 CDP나 ESG 평가 혹은 대기업 원청사에서 너희 탄소 배출량 얼마야? 라고 자료 요청이 쇄도합니다.
이때 인벤토리가 준비된 회사는 당당하게 데이터를 제출하며 신뢰를 쌓죠. 여러분은 지금 외부에서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인벤토리는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자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벤토리를 어떻게 수립할지 그 원칙을 알아봅시다. GHG 프로토콜에서는 5가지 핵심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에 진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완전성인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배출원을 다 넣었느냐는 거죠. 혹시 귀찮다고 작은 배출원을 쏙 빼놓지는 않으셨나요?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작년엔 A 방식으로 계산하고 올해는 B 방식으로 하면 배출량이 줄어든 건지 방법이 바뀐 건지 알 수가 없겠죠. 네 번째 투명성은 나중에 외부 검증기관이 와서 봤을 때 이 근거로 이렇게 계산했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확성은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없이 실제 배출량에 최대한 가깝게 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검증원이라면 어떤 보고서를 가장 신뢰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5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킨 보고서겠죠? 인벤토리 수립 6단계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만들까요? 공시 때문인가요? 아니면 탄소 중립을 위한 감축 전략 때문인가요? 목적에 따라 집중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조직 경계입니다. 회사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관리 통제권을 기준으로 할지, 지분율을 기준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영 경계는 스코프 1, 2, 3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하는 거죠. 네 번째는 기준 연도입니다. 보통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울 때 기준점을 잡죠. 다섯 번째는 드디어 활동 데이터의 배출 개수를 곱해 계산하는 산정 단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걸 문서로 보고하고 제3자 검증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6단계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이 중 여러분 회사가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데이터를 모으는 3번 단계가 가장 큰 고비일 것 같은데요. 그 해결책을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실무자 여러분, 이제 계획표를 짜봅시다. 단계별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누가 담당할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관리표를 만드는 게 성공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경계 설정은 환경팀에서 1주 안에 끝내고 활동 데이터는 실제 현장을 잘 아는 각 부서에서 3주 동안 모으는 시기죠. 이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추적성입니다. 산출물을 만들 때 단순히 숫자만 적지 마세요. 파일명은 어떻게 할지, 최종 승인자는 누구인지, 수정 이력은 어떤지 함께 관리해야 나중에 검증받을 때 식은땀 흘릴 일이 없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의 탄소 계산 목적을 확정했나요? 조직 경계는 결정되었나요? 각 부서에 데이터를 요청할 담당자를 지정하셨나요? 만약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오늘 퇴근 전까지 꼭 담당자를 배정하고 기한을 정해보세요. 이게 바로 탄소 인벤토리 구축의 첫 단추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 GIGO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우트.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탄소 계산도 똑같습니다. 산정식은 완벽해도 들어가는 활동 데이터가 부실하면 그 결과물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겪는 문제가 바로 누락과 단위 혼동입니다. 엑셀로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떤 곳은 리터엘로 적고 어떤 곳은 세제곱미터엠로 적으면 계산이 엉망이 되겠죠. 또 청구서가 없어서 대충 짐작으로 추정값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데이터는 1차 자료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 연료 구매 대장, 실측 계량기 값처럼 검증 가능한 실제 자료 말이죠. 혹시 지금 우리 회사 데이터 관리를 엑셀 하나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그 엑셀 파일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동 데이터 무엇을 모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모든 곳이 대상입니다. 연료, 즉 경유나 LPG 같은 것은 리터로, 도시가스는 세제곱미터로, 우리가 산 전기인 전력은 킬로와트 kWh로 모으세요. 물류도 중요합니다. 화물차가 달린 거리나 톤수, 폐기물 처리량도 데이터가 되죠. 여기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데이터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배출량 비중이 크고 실측이 가능한 건 무조건 1차 데이터, 즉 청구서 같은 자료를 확보해서 정확도를 극대화하세요. 반면 비중이 작거나 실측이 어려운 건 추정값을 사용해도 됩니다.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실측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우리 회사의 배출 비중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곳에 자원을 집중하세요. 그것이 똑똑한 실무자의 데이터 수집 전략입니다. 이제 데이터 수집 4단계 따라만 해보세요. 1단계 원천 식별입니다. 우리 회사 전력 고지서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연료 구매 내역은 재무팀에 있을까요? 현장 관리에 있을까요? 이걸 먼저 찾아야 합니다. 2단계 수집입니다. 청구서나 계량기 값을 취합하세요. 3단계 품질 점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데이터를 모았는데 2월달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단위 환산은 잘 되었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4단계는 기록입니다. 그냥 엑셀에 숫자만 넣지 말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와 담당자를 함께 기록하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우리 회사 전력 고지서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떠오르시나요? 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탄소 데이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협조를 요청해보세요. 이게 바로 데이터 수집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활동 데이터 관리표 예시를 꼭 참고하세요. 이 표 하나가 우리 회사의 SSOT, 즉 단일 데이터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항목 각, 단위, 원자료 출처, 담당자, 그리고 1차 데이터인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경유 1만 리터를 기록할 때 주유 청구서라는 증빙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관리표가 있으면 산정도 쉽고 나중에 검증기관이 와서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해도 1초 만에 딱 꺼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무자분들, 추정값을 썼다면 왜 추정을 했는지, 어떤 산식을 썼는지 반드시 비고란에 적어두세요. 그냥 대충 이렇게 계산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이러한 근거로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관리표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나요? PART3 산정 실습입니다. 계산할 때 실수를 줄이는 방법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배출 개수를 잘못 쓰는 겁니다. 해마다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개수가 바뀌는데 작년 걸 그대로 쓰고 있다면 큰일이죠. 또 GWP, 즉 지구온난화 지수를 반영하지 않아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통째로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력과 연료는 배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개수 하나만 틀려도 보고서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예방 원칙은 단순합니다. 항상 가장 최신의 공식 배출 개수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계산 엑셀 파일 안에 개수 출처와 버전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썼던 개수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올해의 개수가 바뀌었는지 환경부 고시를 확인하셨나요? 산정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활동 데이터 곱하기 배출 개수, 여기에 경우에 따라 GWP를 곱해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을 500kWh 썼고 그에 해당하는 전력 배출 개수가 0.4라면 곱하면 바로 배출량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배출 개수와 GWP 출처입니다. 국가고시인지 IPCC 가이드라인인지 혹은 에너지공단 자료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찾은 출처 불명확한 개수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외부 검증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늘 기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찾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산할 때 쓰는 그 배출 개수가 어디서 왔는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출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산정 과정은 모니터링, 계산, 보고 3단계로 진행됩니다. 모니터링에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챙기고 계산 단계에서 최신 개수를 적용해서 집계한 뒤 보고서로 정리하는 거죠. 예시표를 보시면 스코프 1인 경유나 도시가스는 직접 연소하니까 활동 데이터에 연소 개수를 곱하고 스코프 2인 전력은 구매하는 것이니까 전력 배출 개수를 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전력 배출 개수는 매년 국가 전력 믹스에 따라 바뀝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개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 산정하는 연도에 가장 최신 고시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자 여러분, 혹시 몇 년째 똑같은 개수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산정 때마다 고시를 체크하는 것, 이게 전문가의 기본입니다. 실무에서 데이터를 집계하면 이렇게 표와 그래프로 보여주세요.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딱 좋습니다. 스코프 1, 2, 3별로 배출 비중을 나누면 어디를 먼저 감축해야 할지 바로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처럼 기준 연도를 100으로 잡고 매년 추세를 관리해보세요. 배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그 자체가 훌륭한 실적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혹시 회사가 커져서 사업장이 추가되거나 계산 방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기준 연도를 재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감축 성과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지난 3년간 탄소 배출 추세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 것 같나요? 아마 우상향하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감축을 고민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제 통합 실습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경유 1만 리터를 썼고 도시가스 5만 세제곱미터, 전력 50만 kWh를 썼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각 배출 개수를 곱하면 약 365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계산 과정 전체를 엑셀 하나에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활동 데이터는 어디서 왔고 개수는 어떤 기관에 몇 년도 자료를 썼는지 최종 배출량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이죠. 숫자만 결과로 적지 말고 과정을 적으세요. 실무자 여러분, 지금 당장 계산기를 꺼내서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에너지원 하나만이라도 배출량을 계산해보세요. 직접 해보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이 부분이 사실 검증의 80%를 차지합니다. 3가지 문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벤토리 보고서. 전체 요약본이죠. 둘째, 산정 계산서. 엑셀 수식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셋째, 증빙 패키지. 고지서 원본들입니다. 검증기관이 오면 뭘 볼까요?
보고서의 예쁜 그래프? 아닙니다. 바로 산정 계산서와 증빙 자료를 맞춰봅니다. 계산서에 적힌 1만 리터가 청구서에 적힌 1만 리터와 일치하는지 그게 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SSOT, 즉 단일 데이터 원천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문서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야 오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회사의 증빙 자료들은 연도별로 잘 분류되어 있으신가요? 아직이라면 오늘부터 폴더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강의가 끝나가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죠. 세 가지 영역입니다. 절차 경계, 데이터, 그리고 산정 증빙입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회사의 탄소 계산 목적과 원칙을 이해하고 있나요? 조직 경계는 확실히 정했나요? 데이터는 12개월 연속으로 꼼꼼히 모았고 청구서 같은 원천 자료를 쓰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계산식의 최신 개수를 썼고 모든 계산과 증빙이 문서로 남아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기준연도 재산정 정책은 실무자들이 많이 놓치는데 이게 있어야 나중에 검증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체크리스트 중 몇 개나 만족하시나요? 오늘 기억할 5가지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인벤토리가 모든 탄소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공식은 간단합니다. 활동 데이터 곱하기 배출 개수. 셋째, 정작 어려운 건 계산이 아니라 데이터와 경계입니다. 넷째, 반드시 1차 자료를 우선해서 써야 합니다. 다섯째, 근거 자료를 잘 남겨야 검증을 통과합니다. 탄소 배출량 관리 처음엔 막막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원칙을 지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우리 회사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보고 싶은 딱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하나가 여러분을 탄소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행동입니다. 완벽한 인벤토리를 만들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이번 주에는 우리 회사의 전력 고지서 12개월치부터 확보하세요. 그리고 2주 안에는 오늘 배운 양식대로 데이터 관리표를 한번 완성해 보시고 30일 안에는 스코프 1, 2 배출량을 직접 산정해서 문서로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배출원을 계산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회사의 탄소 인벤토리는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당장 고지서부터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탄소 인벤토리 구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